여러분, 우리도 집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 네, 오늘도 한번 뉴스를 볼게요. 자, 13년 만에 대출 금리가 7% 시대라고 합니다. 대응 전략은 하고 해서 뉴스를 볼게요. 자, 긴축 가속화에 3개월 새 1.4%포인트가 급등했다. 주당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단이 연내 7%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변동형 차주들은 고정형 대환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보시는 분들이 무주택자분들도 계시고 1주택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연히 다주택자분들도 계시겠고 자 대출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신용대출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있는 게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세자금 대출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지금 7%씩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모두 전부가 이 세 가지 전부가 오를 텐데 여기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보는데 뭐 고정형 금리로 갈아탈 수도 있는 전략도 한번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출 금리가 연내 7%를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 14일 기준금리 1.2에서 1.5%를 인상한 데 이어 연내 2%까지 추가 인상 단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그래서 신규 대출자나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차주들은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다고 조언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이 6% 중반, 신용대출이 5%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중은행 요 다섯 가지 은행들은 네 개네요. KB국민, 신한하나, 우리는 18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부터 연 3.42에서 5.342 금리를 측정할 예정이다. 자,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올해 최고 금리가 0.27% 올랐어요. 그래서 주담대 변동금리 지표 역할하는 이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수신금리와 시장금리 상승 영향을 받아가지고 1.5에서 1.72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담대 혼합형이 있어요. 5년 고정을 하고 이후 변동돼 있는데 이 금리는 같은 기간 연 3.6에서 4.978에서 3.9에서 6.38로 더 크게 뛰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 금리가 1.4 정도 올랐죠. 그래서 주담대 고정금리 지표로 주용 사용되는 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엄청 1.16%의 치솟은 결과라고 하네요. 미국의 긴축 가속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전망 등이 반영되면서 은행채를 포함한 채권 금리가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리고 신용대출, 자, 이 금리는 1등급 1년짜리예요. 현 연 3.5에서 5.18 정도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하면 하단은 뭐 0.03, 상단은 0.46% 정도 뛰어서 5%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 통화 긴축 등에 대응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시장은 하느니 올해에만 최소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현 1.5에서 2%로 오르면은 주담대 금리 상단 7%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7%대에 진입하면 2009년 이후 13년 만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주담대 및 신용대출 금리를 보면은 21년 12월 31일, 그래서 작년 말, 그리고 22년 4월 18일 예정인데, 지금 주담대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 신용대출 금리가 있는데, 변동은 지금 3.71에서 5.07에 있던 게 3.42에서 5.34에도 될 것 같고, 고정금리도 3.6에서 4.978였던 게 3.9에서 6.38로 어쨌든 이 상단도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신용대출 금리도 마찬가지로 4.72에서 5.18로 상단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 대출 가상금리가 낮다면 유지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승기에 대출을 이용한다면 고정금리가 대부분 유리하다고 조언을 하는데 당장은 변동금리가 낮지만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향후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커서 그렇습니다. 자, 변동금리는 6개월이나 1년마다 재산정된 기준금리를 반영하지만 고정금리는 5년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간 갚아야 대출이라면 장기간이라면 고정금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합니다. 다만 1년 이내 단기간 갚을 대출이라면 변동금리도 고려할 만하다고 합니다. 이미 변동금리로 대출금리를 받았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대환 대출이라고 하죠.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금리 중 가상금리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자, 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마이너스 우대금리로 산출되는데 변동형 상품금리가 조정되는 것은 지표금리라고 하네요. 가상금리는 대출 만기까지 고정된다고 합니다. 자, 요 있죠, 요거. 가상금리는 요거는 픽스가 된다. 우대금리는 여러분들이 뭐 카드를 만든다든지
월급을 받는다든지 하는 거고, 요거 변동형 상품 금리가 조정되는 것은 요 지표 금리라고 하네요. 기준금리라고 하네요. 기준금리 써있네요. 뭐 기준금리 한국은행에서 올린 거. 그래서 처음 대출받은 시점에 가산금리가 현재 대환하는 상품 가산금리보다 크게 낮다면 향후 금리 인상을 고려해도 대출을 유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정금리로 갈아타지 않는다면 금리나 요구권을 활용해서 기존에 적용된 가산금리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내가 시험 점수가 올랐어요. 아니면 뭐 직급이 승진이 돼가지고 뭐 과장에서 차장이 됐다든지 뭐 차장에서 부장이 돼가지고 월급이 올랐으면은 이 금리나 요구권을 쓸 수 있거든요. 이거는 각자 대출을 받으신 은행 앱에서 신용대출 아니면 이제 대출 쪽 들어가셔서 관리를 좀 보시다 보면은 금리나 요구권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산금리는 고객 신용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신용도가 좋아지거나 재무 상황이 개선된 경우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해서 가산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뭐 0.1%든지 0.2%만 뭐 조금 인하가 돼도 진짜 뭐 몇 억 대출 받아서 1, 2만 원이라도 깎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